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망에 앞서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수색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통화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현장 통제 권한이 육군에게 있어 자신이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 따라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18일 최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빗줄기에 수색 작업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던 상황. 결국 대대장은 상급 부대의 수색 중단을 요청합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현장에 있던 육군 부대는 이미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수색을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사단장은 바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잠시 후 7여단장도 사단장 지시를 재차 확인합니다. 정식으로 쳐주시기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거리드렸는데 저 전날부터 알잖아. 여단장도 여러 차례 철수를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수색을 체근했다는 설명입니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강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어쨌든 동기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그렇게 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수색 강행 후엔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란 구체적인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바둑판 식별로 좀 1m 이상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려있으면은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근이가 원래는 좀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이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때마침 여단장이 옆에 있어서 의견을 준 것일 뿐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진료를 중단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에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이번 입시에 뽑을 의대 정원을 제출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증원을 1년 미뤄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 76%, 480명이 오는 30일 하루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중증이나 응급, 입원 환자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증원 중단을 촉구하면서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 연구를 직접 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대와 원광대 병원 교수들도 오는 26일 진료 중단을 예고했고, 경상국립대 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집단 휴진합니다. 의사협회 비대위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실에서 5+4 의정협의체를 의료계가 거부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장명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부는 교수들의 휴진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입시 일정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증원을 1년 연기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대학들의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등은 당초 배정받은 증원 규모의 50%만 늘리기로 했고, 일부 사립대는 증원을 100%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요즘 주말이나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곤 하는데요. 당연히 차가 많은 게 원인이겠지만 도로의 구조나 차량의 통행 방식 때문에 더 막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 구간을 찾아내서 도로의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들이철 거의 예외 없이 꽉 막히는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참지 못한 한 검은 승용차가 옆 버스 전용차로를 침범해 질주합니다. 지난 2017년 KTX 운행이 시작된 뒤 고속버스 노선이 줄면서 버스 전용차로는 한산하고 일반 차로는 밀리는 현상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차량 정체를 부채질하는 구간 70여 곳도 출연했는데 이곳의 차량 운행 방식도 개선합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IC 진출을 위해 4차로까지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한 차량이 4차로에서 1, 2차로로 빠르게 차선을 바꾸면 뒷차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상습 정체가 나타납니다. 특히 버스 전용차로 시작점에서 이런 정체가 극심한데 도로공사는 고속버스가 전용차로 합류를 위해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실선 구간, 즉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계속 달릴 차량은 1, 2차선의 급행차로를, IC로 나가거나 IC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3, 4차선의 일반 차로로 미리 분리되도록 도로 가운데 분리대를 설치합니다. 오르막 차로에서 대형 차량들이 맨 우측 차선에서 합류할 때 저속 차량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옆 차선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도록 저속 차선과 고속 차선이 한동안 만나지 않게 차선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개선 대책을 통해 상습 정체 길이 430km를 300km까지 30% 감축을 기대합니다. 이 밖에 휴게소나 IC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교통 상황에 따라 신호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내년에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담배를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G의 전직 연구원이 발명 보상금을 달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G에 흡수 통합된 한국인삼약초연구소에 지난 1991년 입사한 곽대근 연구원. 곽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기기와 스틱, 발열체 등 내부 가열식 관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특허에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 배출량을 10분의 1로 줄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KT&G는 상업성을 장담하지 못해 후속 연구와 제품 개발을 미뤘고 10년 뒤인 지난 2017년에야 해당 특허를 토대로 한 전자담배를 출시했습니다. 그 사이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곽 씨는 회사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로 큰 이익을 얻고도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 KT&G는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진입을 못하죠. 결국 곽 씨는 KT&G에 특허 보유 기간인 20년 동안 벌어들일 회사의 수익 등을 고려해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2조 8천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 경쟁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특허 침해를 일으키면서 생긴 매출액. 원고 측이 청구한 소송액 2조 8천억 원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개인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동안 곽 씨에게 기술 고문료를 주었으며 곽 씨의 특허가 초기 제품에만 쓰였을 뿐 최근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곽 씨 측이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과 기술 고문 계약은 다르며 현재 제품에도 자신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거센 탓인데요. 테슬라는 저가 모델의 생산 일정을 앞당겨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올해 테슬라 1분기 매출은 213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나 줄었습니다. 분기 매출이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입니다. 9%라는 하락폭 역시 2012년 이후 최대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순이익으로 보면 55% 줄어든 수치입니다. 테슬라가 부진을 겪는 건 전기차 수요 확대 정체와 비아디 등 중국산 전기차 수출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미국,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낮춘 데 이어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도 줄줄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또 전 세계 직원의 10%인 14,000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 이후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 초부터 저가형 모델을 생산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We'll use aspects of the next generation platform as well as aspects of our current platforms, and we'll be able to be produced on the same manufacturing lines as our current vehicle lineup. 테슬라 투자자들은 새 저가 모델이 중국 전기차 회사의 가격 공세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더 나아가 AI 인프라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실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시장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